어머님들이 해설지를 뺏는 거를 알 뒤에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아이를 망치는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좀 늦었죠. 지금 고등학생 버리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 애들이 이렇게 학원을 가서 성적이 안 올라요. 안 올립니다.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예를 들면 수학학 선생님 잘 만나서 수학 좀 올라요. 올라요. 영어가 떨어집니다. 아 맞아요. 평균은 똑같아. 네, 습관이 안 잡혀있으니까 내 에너지를 몰빵으로 수학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투자를 못하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네. 좀 와닿지가 않는데 이제 공부는 많은 시간을 하고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야지 성적이 느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생각해보면 이 코치들이요, 이 손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스윙할 때 어깨 동작, 허리, 다리의 위치까지 아주 세세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한 몇 달 동안 하고 나서 비로소 자세가 잡혔을 때 팍팍팍 여러 번 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것은 학교도 그렇고요, 뭐든 학원들도 어떤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에만 치중되어 있지 어떤 태도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습관을 가르쳐 주는 학원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성적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학원은 들어봤고, 저희 학원에 오면은 뭐 좀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간다, 뭐 선행을 한다, 그리고 뭐 상위권을 위한 학원이다 이런 건 들어봤지만 당신 자녀의 습관을 잡아준다?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위주로 지도를 많이 했었는데 당장에 아이가 뭐 미적분에서 미분 개념을 모른다면 막 미분을 설명해주면 그 미분 개념을 알게 돼요. 그런데 점수는 잘 안 올라요. 어떠한 개념 한두 개 알려준다고 해서 그 문제를 맞힐 수 있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방식을 정확히 안 애들은 제가 뭐 따로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문제지만 던져줘도 혼자 알아서 잘해. 네, 우리 중2병이라는 말을 하는데 중2 때부터는요, 아이들이 잘 말을 듣지 않고요, 자기의 어떤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귀찮고. 쉽사리 잘 그 공부하는 태도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초등학생 중에서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있는데 어떤 학년이 하면은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가장 골든타임으로 보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리고 한 6학년 요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책 제목이 생각나는데 뭐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 뭐 평생 성적을 결정한다 뭐 이런 책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있죠. 왜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 인간이 전두엽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전두엽이 성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전두엽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짜거나 반성을 하거나 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님이 보신다면은 네. 아주 이렇게 중요한 방송을 보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지금 영어 단어 하나씩 외우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글을 읽고 어떻게 글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수학 문제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계획을 잘 짜고 있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책에서 계획 습관을 잡는데요, 첫 번째 주차에 하는 계획 습관은요, 집에 오자마자 책을 펴고 한 페이지를 낭독을 한 뒤에 내가 그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계획표에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왔을 때 1분 정도 낭독. 그건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시켰을 때요, 대부분 아이들이 90% 아이들이 이걸 해냈어요. 그럼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네.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초등학생 학부모님은. 그렇죠. 1단계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2단계, 3단계, 4단계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고 싶은 그 계획 습관을 잡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목차에 1주차에 이렇게 하시고 2주차 이렇게 하시고 3주차 이게 나왔는데, 저도 이제 책을 좀 교육서를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다 읽으면은 약간 공감은 가요. 맞아. 우리 이렇게 책 읽기 싫어하지. 공감이 가는데 이제 끝까지 다 읽었는데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하냐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책 읽기 힘들어하죠 라는 내용만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아이들 독해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없어. 나도 알아. 그런데 그럼 어떻게 늘리냐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저 책을 못 읽잖아요. 아이가 책을 사줘도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이제 원론적으로 독해력을 높이려면 책을 읽으세요. 이거면은 안 된다는 저는 거예요. 읽었는데 그냥 판타지죠.
누군가가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 전 주위에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판타지 속에 있는 인물들을 상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요. 단계적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책에서는 어떠한 뭐 독서의 중요성, 수학적 사고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단계적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독해습관 같은 경우에 첫날에는요. 의미 단위로 끊어 있는 연습부터 시켜요. 이런 친절한 책을 제가 원했어요. 그냥 네.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 예. 그렇죠? 네. 특히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자 같은 것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했나 봐요. 집에 들어와서 한 페이지만 낭독해.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렇죠. 한 페이지, 내일은 뭐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계획, 습관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뭐 교육서 같은 거 막 너무 두껍고 읽다고 언제 나오지? TV 언제 나오지? 사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저 이거 1시간 반 정도 다 읽었어요. 네. 근데 꿀팁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12주 꿀팁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수학하고 독해에서 총 36가지의 습관 훈련 방법이 나와 있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책 한 권 읽고 꿀팁 한두 가지만 건져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책이라고 보는데 팁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또 다 얘기하면은 어머님들이 책을 또 안 읽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은요. 해설지를 수학 문제 풀고 나서 수학 문제 풀 때 해설지를 꼭 봐라? 저는 좀 충격받은 게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해설지를 지금 숨기거든요.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진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설지를 감춰놓고 안 보여줘요. 해설지 절대. 아이가 절대 못 보게 하고 네. 아이가 문제를 풀고 다 풀고 나면은 채점을 싹 해서 엄마가 채점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네. 채점하죠. 빨간색으로 우리 아들 잘했네 하면서 채점하고 네.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해설지를 뺏는 거를 알 뒤에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아이를 망치는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해설지를 보고 공부하는 거 안 좋다고 수학 전문가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베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왠지 그렇게 하면 생각을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해설지만큼만 풀어도 땡큐입니다. 땡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해설지만큼 풀면 딱 좋죠. 정말. 그렇죠. 네. 만점 나오는 거죠. 네. 수능에서 다 맞게 되는 겁니다. 뭐 정석이죠. 네. 우리가. 네. 해설지만 베껴 써도 상당히 좋은 건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해설지를 아이들한테 볼 기회를 박탈함으로써요.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우리가 골프 자세를 막 이제 골프공을 막 이렇게도 치고 막 던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골프 할 때도 이게 스윙폼 좋은 사람 거를 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치는 거랑 똑같다라는. 이거 계속 좋은 자세가 어떤 건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똑같이 하려고 해야 되죠. 네. 처음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해설지를 결국에는 안 봐야 돼요. 나중에는 이 책에서도 11주차 정도에 되면 해설지를 보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해설지를 공부해야 돼요. 해설지를 안 볼 정도 되려면 저 정도는 수학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웬만한 애들은 뭐 계속 봐야 된다는 그럼요. 얘기예요. 그럼 최상위권 빼놓고는. 네, 반에서 1등 아니고서는 무조건 봐야 되고,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중학교 고 처음 나간다? 네. 해설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는 그러니까 뭐든지 기초를 할 때는 해설지를 좀 보고 익숙해지면 그때는 버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해설지를 봐라. 그러니까 또 엄마들이 오해하고 해설지를 끼고서 옆에서 뭐 베끼고 이렇게 공부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설지를 베껴도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풀게 해봐야겠죠. 네. 해설지처럼 똑같이 풀고, 그리고 해설지의 그 어떤 내용이 설명할 수 있다면 나이스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해설지를 봐라 충격을 먹고 지금 고등학교 자이스토리라고 이 문제집을 제가 이제 예시로 좀 갖고 왔는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는 이렇게 한 권 웃으면 두 권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가 두껍고 하나가 얇은데 저 충격받았어요. 이 두꺼운 게 해설지예요. 얇은 게 문제지인데 그러면은 얘를 감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근데 이제 고등학생 못 감춰야 이런 거 혼나요. 네. 학생한테 혼나는데 이게 이제 초등학생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두꺼운 걸 감췄다라는 거죠. 저는 뭐 아직도 지금 수학 공부를 하는데 예. 수학 문제 풀 때 5, 해설지 연구가 5
이렇게 한 5대5 정도로. 근데 이제 해설지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하냐면 야 모르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해설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랑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랑요 똑같아요. 근데 왠지 이제 우리가 학원비를 좀 내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본전을 좀 찾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 독이 됩니다. 왜냐면 설명이 자세할수록 내가 생각할 여지가 없어져요. 근데 해설지는 약간 불친절한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욱더 이게 왜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궁금증 같은 거, 나의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공부하면 더욱더 성적이 올라가게 되고요. 특히 해설지는 어때요? 돈 10,000원이면 내 옆에 24시간 붙어 있는 개인 교사가 되죠. 값도 싸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반복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딱 그 페이지까지 5초면 핍니다. 와, 하지만 인강하고 선생님은 어때요? 막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일단 가격이 비싸요. 가격도 비싸죠. 막 서울대 출신이라면은 과외비가 요즘 엄청나요. 엄청나죠. 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지에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풀이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적어놓고 한 달 뒤든 1년 뒤든 3년 뒤든 언제든지 내가 펼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자기 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생이 해주는 과외를 만약 받는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생에게 계속 설명을 유도하고 있는지.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다면 그냥 해설지 돈 10,000원이 할 거를 100만 원이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과외를 좀 해봤는데 사실 이제 학부모님 궁금해요. 그러면 저도 밖에 나가는 척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는데 저 예전에 한번 했더니 선생님이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열심히 저희 하죠. 아이가 조는 거예요 앞에서. 졸죠. 돈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진짜 그래서 또 이제 애한테 너 이따위로 하려면 다 그만둬라. 그래서 또 애랑 또 싸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확인해봐야 되고요. 네. 우리가 그 유태인들의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너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게 뭐야? 그럼 물어봐요. 그럼 애가 뭐 배웠어. 근데 그거 왜 그런 거야? 그럼 애가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아서 제가 많이 가르친다면 아이 보고 열심히 해설지를 보고 공부하게 한 다음에 제가 그게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고 왜 이런지 모르면 그 이유를 좀 탁 팁으로 알려줄 것 같아요. 빠른 속도 한 30초 정도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생은 좀 조용히 있고 네. 학생이 좀 떠들고 완전 선생이 반대가 물어봐야 되죠. 되네. 네. 좀 충격인데요. 네. 진짜? 그런 이제 아주 기초적인 공부하는 방식부터 많이 바꿔야 됩니다. 네. 와, 이 책 장난 아니네요. 이게 모르시는 학부모님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서울대, 연세대, 고대, 네. 안대 이제 그분들은 이제 똑똑하시니까 아이한테 잘 설명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근데 맞습니다.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선생님을 한번 과외 선생님 찾으실 때 그냥 그런 걸 한번 팁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와닿는 단어, 5글자 단어. 네. 이게 비주얼 싱킹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네. 비주얼 싱킹이 뭐고 왜 중요하고 왜 이 책에서 자꾸 강조를 하셨는지를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일단 초등학교 수학은요 독해력입니다. 뭐 여기 사탕 4개가 있는데 2명한테 똑같이 맞아. 나눠주는 거면 몇 개를 나눠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수학이라고 보기 저는 좀 어렵거든요. 그냥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그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만 있다면 우리 수학도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해력을 굉장히 강조했고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그거 내용 중에 무슨 하나잖아요. 책들도 나와서 독해력도 그렇죠? 중요한데 네. 방법은 안 알려줘요. 그죠. 방법은.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네. 이제 비주얼 싱킹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 비주얼 싱킹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한 1년 전에 갔던 식당에서도 그 식당을 들어가게 되면요. 1년 전에 내가 어디에 앉았는지가 기억이 나요. 기억나요? 그죠? 기억나요? 네, 우리 그때 거기서 우리 이거 먹었었잖아. 아주 생생히 기억나요. 그죠.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위치라는 것과 장면을 잘 기억하게 진화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억나는구나. 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요, 발음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글을 장면으로 떠올리게 하면요,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특히 고3 아이들 수능 지문을 공부시킬 때요, 한 문장 읽고 그 한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켰는데요. 그 긴 지문을 읽고도요, 그
지문을 거의 다 기억을 해내요. 여기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무슨 그림이 많아요. 네. 여기 지금 보이나? 네. 지금 여기 36페이지에도 뭐 빨랫줄에 빨래가 널린 뭐 그림이 있어서 예시를 이렇게 들었어요. 비주얼 싱킹이라는 방식을 아이가 알려만 주면요. 네. 아이들이 잘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줄 몰라요.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학원이 없어요. 없죠. 우리 엄마들은 무조건 학원부터 찾는데 뭐 문제다. 네. 그럼 뭐 서술형이 문제야 그럼 서술형 전문학원 이렇게 그쵸. 가는데 이런 거 독해반 가면은 뭐 그냥 열심히 선생님이 글을 읽고 뭐 너 주장을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것들 하는데요. 논술학원. 그쵸.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지금 논술학원을 다니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렇게 비주얼 싱킹이 괜찮다라는. 일단 2주차에 비주얼 싱킹이 나오는데 네, 여기 2주차에? 아주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독해력의 정의는 바로 기억력입니다. 글을 한 번 읽고 얼마큼 기억할 수 있는지. 당장 우리 아이를 불러다가 한 5줄 정도 돼 있는 한 단락을 읽게 한 뒤에 방금 읽은 걸 덮고 그 단락을 그대로 필사해서 써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엄청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당장 우리 어머님들이 해보셔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이 바로 의미단 읽기고, 두 번째 방식이 비주얼 싱킹.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글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를 알고 글을 읽으면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기억이 납니다. 뭐 어떤 식당을 갔을 때 기억이 났던 것처럼 맞습니다. 수학 서술형 문제가 그렇게 기억이 난다면 뭐 수학은 그냥 뭐 100점이네요. 그냥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여기 대표님이 만드신 책 목차만 보아도 독해 습관 교정, 한 번만 읽어도 내용이 기억나는 비법, 장면을 상상하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하자마자 습관의 중요성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네네. 이거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자마자 계획을 습관에. 짤 때 네. 우리가 계획을 짜는 게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게 기록을 하면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때 집에 오자마자 한 페이지 낭독까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시도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책 한 페이지를 펴고 낭독하고 내가 이걸 했다 안 했다만 체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계획하려고 어머니들 하면은 오늘 뭐 3시간 영어, 2시간 수학해서, 왜냐면 마음이 급하니까 엄마들은.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삐 안 된다는 망하죠. 말씀. 처음부터 못합니다. 계획 잡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잡아봤어요. 네. 많이 잡아봤는데 아이랑 사이만 안 좋았어요. 막 네. 너 이거 아직도 안 했니 하면서. 네. 근데 엄마 욕심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냥 작은 거부터 실천하라는 게 이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무조건 구입해서 네. 꼭 읽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많은 내용이 있고요. 읽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원론 이론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론이 없어요. 무조건 실천 방법부터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책이니까 네. 이제 학부모님들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4주차로 가면은 어려운 거를 이해하는 방법,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라. 그래서 네.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딱 나와 있으니까 읽을 때 좀 속이 시원해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글을 읽을 때 이해하는 방법으로 제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라고 써 있는데, 제가 뭐 되게 아주 똑똑해서 이건 몰랐지 하면서 나만이 발견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독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거를 아주 쉬운 단계부터 아주 어려운 단계로 그냥 정리를 한 것 뿐이고요. 특히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냥 연결하면 되나 보다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펜을 들고 내가 그 지문에다 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실제로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초등학생 엄마들은 너무 공감할 것 같은데요. 계산 실수를 줄이는 법. 네. 정말 이것 때문에 미치고 헐쩍 뜁니다. 계산 실수를 되게 그냥 다음부터 뭐 자세히 꼼꼼하게 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계산 실수 줄이는 방법이? 엄청 어렵고요. 이게 고3 수능 때까지 무조건 발목을 잡고 특히 최상위권 애들도 이것 때문에 한두 문제를 꼭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대 갈 아이들이 의대를 못 가게 된다거나 계산 실수 때문에. 계산 실수 때문에요.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최상위권 애들이 그 빠른 시간 동안 풀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풀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계산 실수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줄을 맞춰서 푸는 거죠. 그럼 줄을 맞춰서 풀려고 하니까 그냥 어떤 노트에 선이 있는 곳에다가 그냥 줄을 맞춰서 풀면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세로로 줄을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가로로 줄을 맞춰서 풀면요. 예를 들면 7 더하기 4는 11 했을 때 눈의 이동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수 7 더하기 4는 10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이게 세로로 바로 밑에서 하면 어때요? 바로 위에 눈의 이동거리가 짧다 보니까 계속 확인하기 편합니다. 이거 완전 꿀팁이에요. 정말. 이거를 어렸을 때 잡아야 돼요. 이거 고등학교 때는 못 바꿉니다. 못 바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책 제목이 네. 초등학생이 반드시 잡아야 할. 네. 근데 약간 중학생인데 부모님 말 잘 듣는 친구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인데. 그쵸. 네. 근데 고등학생은 당장 내신 때문에 그냥 그쵸. 쪽집게 이걸- 과외 선생님 만나야지 방법이 없네요. 맞습니다. 뭐 계산 이거 바꾸고 할 게 없네요. 좀 늦었죠. 지금 고등학생 버리시는 건가요? 지금? 네, 제가 고등학생들은 그냥 빨리 개념 하나씩만 더 알려주고, 당장 있는 내신 좀 잘 보기 위해서 예상 문제 뽑아주고 해야죠. 그래서 그 고등학생 애들이 이렇게 학원을 다녀서 성적이 안 오르나? 안 오릅니다.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물론은 뭐 쪽집게 선생님 만나서 조금씩 바뀌겠죠. 그리고 그 과목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총점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학 선생님이 잘 만나서 수학 점수 올랐잖아요. 영어가 떨어집니다. 맞아요. 평균은 똑같아. 네, 습관이 안 잡혀 있으니까 내 에너지를 몰빵으로 수학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투자를 못하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가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부모님들이 이 책을 만난 거는 굉장히 행운이네요. 못했으면 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최소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좋은 선생님을 만난 학생들은 이런 걸 알고 시작한다는 거죠. 진짜 저기 대표님 거쳐간 학생들 정말 부럽습니다. 네네. 정말 마지막으로 이 네. 책을 읽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적용하면 일단은 좋을까요? 12주 프로그램으로 써 있긴 한데요. 1주차 것부터 아이와 함께 해보는 겁니다. 그게 사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자마자 습관 하는데 집에 와서 한 페이지 낭독을 너무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지 않고 그 한 페이지 낭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주면서 이 책을 차근차근하게 반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단계별로 밟아 나간다면 아이의 공부 습관이 잡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욕심을 좀 버리고 그리고 네. 요즘에 학생들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참 이거 적재적소할 것 같아요. 네. 요거 실천하는 게 네. 지금 아주 골든타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등학생이 반드시 잡아야 할 공부의 습관 대표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